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담당을 하고 있는 이상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FO 인사이트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 그리고 그 다음을 고민해보자 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 상무부라고 하는 저희 한국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정책 당국이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약 1년 전쯤에 이미 최초의 규제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었던 A100, H100 GPU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규제 상한선 밑으로 낮춘 A800 그리고 H800의 제품을 출시를 했고 이 제품들은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등 AI 학습용 서버를 구축하고 하는 중국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규제 당국이 전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를 규제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치, 즉 추가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를 규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미 상무부의 추가 조치는 이제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H800, A800과 같은 중국용 저사양 제품을 수출 금지하고 또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또한 막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GPU에 대한 수출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강화했고 규제 기준에 근접하는 제품들을 사전 신고를 강제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21개 가량의 무기 수출 금지 국가, 또 중국으로 재수출 가능성이 높은 40개 국가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을 위해서 별도 라이센스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향해서 AI 반도체를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그리고 우회적인 방법 모두 막겠다라는 것이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의 골자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미국이 AI 반도체 더 나아가서 AI를 이제 단순한 이제 뭐 과학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기화가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 정치를 넘어서가지고 경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좀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곧 대선이 앞두져 있고 또 트럼프가 굉장히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국 외교 노선의 전반적인 방향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러한 미 상무부의 AI 반도체 규제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 그리고 AI를 총괄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썼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고민은 이제 중국은 과연 대안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면 타 제품들을 사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제품을 사기 전에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자체 개발 가능성이라는 거고요.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화웨이가 이제 개발을 한 5G 스마트폰 메이트 16 프로에는 자체 설계한 통신용 AP 기린이 탑재가 됐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기린 같은 경우에는 통신용 AP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엔드 AI 반도체랑은 좀 기술력으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중국이 AI 반도체 개발 역량이 근접했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에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오는 것 같네 라는 부분을 좀 파급력을 줬던 부분은 있다. 하지만 기술력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정설이고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 AI 학습용 GPU, 즉 AI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뭐 바이렌테크 그리고 무어스레즈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업체들은 우리의 GPU가 이제 엔비디아, AMD의 제품과 근접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무부의 이번 조치에서 이 바이렌테크라든지 이 무어스레즈 대표적인 중국 내 AI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가 뭐냐면은 뭐 물론 이 스타트업 업체, 중국의 스타트업 업체 거를 밖에서 사줄 업체는 없기는 하지만 결국에 TSMC라는 파운드리에도 이 두 업체 AI 반도체의 물량이 가지 못한다. 즉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만들어주지 못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 개발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중국의 파운드리 수준이 3나노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엔비디아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한번 사보는 건 어떠냐? 뭐 AMD, 인텔과 같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인텔의 이제 가우디2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수출 규제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반대 극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MI300X라고 하는 이제 신규 GPU를 올해 말에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는 이제 엔비디아 말고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조치는 엔비디아 제품 이외에 인텔과 AMD의 제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I300X 같은 경우는 아직 AMD의 MI300X는 발표는 되지는 않았지만 발표 당시에 성능이 H100, A100, 엔비디아 제품 두 업체의 두 제품의 가운데 위치하는 성능을 표방한 만큼 마찬가지 규제 대상이 될 겁니다. 즉 AMD라든지 인텔과 같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안 제품도 마찬가지로 규제에 걸린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개발도 좀 힘들 거고요.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번 조치에는 클라우드 방식의 AI 학습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객사들이 자기들 회사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온프레미스라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지는 않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업체들의 클라우드를 빌려서 대신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하는 게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이 AI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 중국 안에 직접적으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방식도 AI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미국이 곧 규제를 할 겁니다. 물론 이번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 힘들고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것도 좀 어렵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클라우드 방식 AI의 학습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가 없는 한 중국 내 유입되어 있는 암시장 물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향후 수익성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회계연도 기준 가장 직전 회계연도인 이제 EQ24 기준 중국 매출 비중이 20%에 달합니다. 물론 이 20% 매출이 이제 중국 규제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데이터 센터 매출, 즉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에서 또 그 중에서도 AI 학습용 GPU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 상무부의 조치를 살펴보면 대규모 AI 학습을 위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할 뿐이지 PC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값이 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 AI GPU 그리고 중국이냐 라는 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매출액에서 약 한 10에서 12%가 중국향 AI 반도체 물량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격이 바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12% 정도의 매출 로스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리스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물량이 조금 감소하는 대신 이제 신제품 출시에 따른 ASP 상승 효과로 중국 매출 감소 영향을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4년 2분기 내에 차세대 GPU인 B100 그리고 25년에는 X100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과거의 이제 주기를 살펴보면 2년마다 신규 GPU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B100, 2025년에는 X100을 출시할 예정인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1년 간격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결국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제 GPU가 만드는 업체가 많이 없을 때 빨리 우리 엔비디아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과거 대비 ASP 인상폭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ASP 인상폭이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제품 내서 돈을 벌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H100 이전의 구형 GPU들의 ASP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구형 GPU 그리고 최신 GPU의 이제 추이입니다. ASP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크게 등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H100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H100 GPU부터 거의 2배 가까이 ASP가 인상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이죠.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급 물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TSMC가 캐파를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 정도에 이르러서야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그 말은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나올 이제 B100, X100이라고 하는 신규 GPU ASP의 가격, 즉 인상폭도 더 커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중국을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매출 로스는 발생을 하지만 이 P를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메이크업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자체 개발을 하기는 쉽지 않고 또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이 뭐 중국 내부에 들어와 있는 암시장 물량에 의존하는 좀 미봉 체계에 의존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날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신규 제품 ASP 상승으로 인해서 좀 메이크업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번 자료의 핵심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이제 차후에 또 뭐 AI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미래 신기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